네, 강프로입니다. 자, 유한양행 보겠습니다. 저는 3.7% 하락했는데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유한양행이 3.7% 하락한 부분은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락한 부분이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근데 시장 대비해서는 선방을 했다. 자, 오늘 하락을 했으니까 하락 관련된 내용 그리고 보유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식시장에서 내가 종목 투자를 할 때 하락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종목이 자체적으로 나빠서 그냥 이 종목은 앞으로 전망이 좋지 않아. 그래서 하락하는 경우. 그리고 성장성이 부각되지 않아. 그래서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시장이 나빠서. 지금 유한양행이 빠지고 오늘 바이오 종목군들이 대부분 빠졌는데 뭐 HK 이노엔, 제가 보는 바이오 종목군들입니다. ST팜, 그리고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알테오젠 이런 종목군들. 리가켄 바이오는 오늘 보합권에서 끝났는데 대부분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평균 하락률이 한 3에서 한 4% 정도 잡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이 나왔다는 건 뭔가 악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악재는 없습니다. 물론 트럼프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자, 이 내용인데 보세요. 트럼프 급부상의 코스피 휘청, 미 대선까지 시계제로. 아니, 11월 달에 대선이 있었던 건 원래부터 있었던 내용인데 트럼프 지지율이 훨씬 더 높았다는 건 미국 증시부터 애초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8월 달에 바이든이 내려오고 해리스가 들어오면서 그런 그 관련된 내용들이 발생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쪽 민주당 쪽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트럼프가 계속해서 우세했었다는 건 9월달 들어오면서 꾸준하게 있어 왔었던 일입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런 소리를 한다? 이거는 핑계대기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바이오 관련된 영상을 3개를 올려드리면서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주식시장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한국 시장은 시장 기준에서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한다면 바이오 종목은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유한양행일 수 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일 수 있고요.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ABL 바이오, 그리고 ST팜. 뭐 큰 구주로 보면 요 정도입니다. 가장 변동성이 크고 그리고 공통된 내용 뭡니까? 신고가를 가고 있다는 점.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상황을 보면은 사실상 어이가 없을 정도인데 나스닥입니다.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이죠. 그리고 쭉 내려서 보면 S&P 500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선물 시장에서 조금 하락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게 뭐 큰 위험한 미증시가 있거나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 시장보다는 월등히 강하죠. 이럴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떻습니까? 한국 시장은. 아니, 이거는 비교가 사실상 민망할 정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없어지나요? 그렇죠? 코스피 내에 안 좋은 내용들이 있죠. 금투세 관련된 내용이나 뭐 이런 나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코스피가 아예 없어지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주도했었던 종목이 뭔가요?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이 뭐였나요?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었던 내용들을 제가 보여드렸죠. 근데 유한양행 어때요? 신고가, 알테오젠 신고가, 리가캠 신고가, 에이프릴, ABL, ST팜 마찬가지. 하나 더 해볼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쵸?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신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주식시장은 이런 식으로 시장보다 강한 종목군들을 해야 돼요. 아니, 제가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관련된 내용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어요. 렉나자에 대한 FDA 통과가 없어졌나요? 아니면 알테오젠에서 진행하고 있는 머크와의 계약건이 없어졌나요? 그렇죠. 어제와는 다른 상황이 됐나요? 그게 아니죠. 하지만 이런다고 하더라도 조정 구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조정 구간이 종목에서 나오는 이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의한 문제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날입니다. 내가 주도주를 잡고 있다면. 하지만요, 내가 여기서 주도주가 아닌 약세 종목을 잡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가야 돼요. 제외시키고 가야 됩니다. 손절은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유한양행을 포함해서 지금 바이오 종목군들을 고가에 잡고 있다. 그쵸? 난 너무 높이 잡아서 이거 떨어지는 거 너무 무섭다. 이러신 분들은 차라리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기준점을 세우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 저도 사실상 오늘 이렇게까지 하락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까지 하락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이미 하락하는 가운데, 그쵸? 시장 기준입니다.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 주도주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왔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실제로 제가 실전에서 매매를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보세요. 그쵸?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제가 뭐 특별하게 해안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용 관련돼서 우리가 파악하는 것보다 가격 기준에서 판단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이고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꾸준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가격을 높여가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조정 구간 시장에 의한 조정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유한양행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멘텀 전혀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밀고 가시면 되고 오늘 조정을 받은 이 내용은 시장에 의한 조정이니까 미증시가 충분하게 조정이 혹시라도 나오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부분이 없습니다. 미증시와 궤를 같이 하는 그렇죠. 같은 결로 지금 한국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바이오 말고는 없습니다. 반도체도 지금 엔비디아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못 따라가고 있죠. 기준은 하나예요.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보자. 이런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장 마감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원래 제가 이야기를 드려요. 어저께도 에이프릴 바이오 종목군들 계속 매수했습니다. ST팜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올릭스 이런 종목군들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요. 지난주죠. 여기 하루 만에 6.1% 그쵸? 오늘 다시 급등을 했는데 이쪽에서는 그쵸? 매물 소화 과정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똑같은 바이오예요.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별로 충분하게 기간 조정을 받고 나서 제가 매수 구간을 계속해서 잡아오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하고 같이 매매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격을 어떻게 파악하고 이해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락하는 부분은 있죠. 유한양행을 포함해서 관련되어 있는 바이오 종목군들이 전혀 문제가 될 부분이 없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서 아니 그러면 알테오젠이 여기까지 올라와야 됩니까? 이 자체 말 안 되죠. 그러면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뭡니까? 유한양행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뭐예요? 상승을 할 수 있었던 모멘텀은 뭐예요? 8월 달에 한국 시장도 급락이 나왔었고 미증시도 같이 급락이 나왔죠. 미증시는 지금 신고가입니다. 한국 시장 회복됐나요?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한국 시장 어때요? 지금 2,570 급락이 나왔었던 그날 종가가 2,440입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다시 저가를 찍고 지금도 저가 구간에 있다는 점. 그러면 여기서 시장은 회복을 합니다. 물론 미증시만큼 강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군들인지는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되고 왜 가는지 모멘텀이 뭔지 이것보다 가격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든 종목군들을 제가 왜 신고가를 가기 때문에 고가 돌파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어떻게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아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유한양행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주도주를 잡았을 때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을지 그러려면 가격이 중요하겠죠.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유한양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그쵸? 지금 바이오가 조정을 받은 오늘 바이오가 조정을 받은 건 일시적인 요인입니다. 오늘 강세를 보인 종목들도 덜어 있어요. 그쵸? 뭐 많지는 않죠. 뭐 조선주도 그동안 약세 구간에서 오늘은 조금 덜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조선주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삼성중공업, 현대마린엔진 어때요? 시장보다 강했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특정한 종목에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유한양행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보셔야 되고 모멘텀 바뀐 거 없으니까 한국 시장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지만 한국 시장도 바닥 구간에 와 있다고 판단을 한다. 하지만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가격을 잡고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이런 내용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소통방 그렇죠? 소통방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 입장 방법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